유명한 냉동 삼겹살집의 고기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저희도 이전에 한번 다뤘지만 서초갈비 이후에도 장매집을 비롯해가지고 고가의 냉동 삼겹살집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애저 같은 논란의 소재를 떠나서 냉동 삼겹살이 냉장 삼겹살보다 꼭 비쌀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았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냉동 삼겹살의 전성기 시대 때의 기억을 갖고 계시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불필요하게 좀 더 안 좋게 보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고급 음식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냉동 삼겹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냉동 삼겹살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삼겹살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1980년도에 브루스타라고 불리우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도입되고부터입니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이니만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은 식당이나 개인집에서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먹었는데요. 제 기억에도 이 브루스타를 들고 운동회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서 구워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브루스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로 보면 블루스타예요. 당시에 한국 후지카 공업이라 그래서 일본계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찾아보니까 당시 이 브루스타의 가격은 25,700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라면이 100원, 소주가 200원, 짜장면이 500원이었던 시절인데요. 이거를 소주로 환산할 경우 128.5병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나름 가격이 비싼 편이었죠. 그래서 1980년도에 이 브루스타의 등장과 함께 냉동 삼겹살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 왜 냉동이었냐면 1995년도에 냉장 유통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냉동 유통이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냉장 시스템이 도입이 돼가지고 생삼겹살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육점마다 육절기가 많이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냉동 삼겹살의 전성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냉동 삼겹살이 사실은 저렴한 고기다. 이거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냉장 삼겹살을 예를 들었을 때 냉장 삼겹살도 가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제주산이라든지 흑돼지라든지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돼지가 있고 등급이 높은 돼지가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돼지고기나 일반 돼지고기는 저렴하죠. 냉동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 돼지고기를 저렴할 때 사서 6개월 동안 냉동한 다음에 유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주산 좋은 돼지고기를 도축한 후 며칠 있다가 급냉해서 바로 납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고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냉장이 비싸고 냉동이 싸다, 그렇게만 보실 수는 없어요. 보편적인 시세로 봤을 때 분명히 냉장보다는 냉동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냉동 삼겹살 역시도 냉장 못지않게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명한 냉동 삼겹살집의 고기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돼지고기를 쓰느냐, 또 어떻게 냉동을 하느냐. 일단 나리의 집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도축된 지 15일 숙성된 돼지고기를 쓰고 그리고 소비 기한을 준수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명동집 같은 경우는 도축된 후 3일 이내에 암태지를 급냉해서 쓰는데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이 돼지고기가 사후 경직에서 풀려서 이제 좀 먹을 만한 시기를 의미하죠. 언주집 같은 경우도 그 제주산 돼지를 72시간 정도 숙성한 후에 급냉을 시켜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산이라는 점이 조금 다르죠. 이 세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냉동 삼겹살 집들은 좋은 돼지를 쓴다는 것, 그 다음에 급냉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회전율이 높아서 신선한 상태의 고기를 유통된다는 것, 이게 크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에서 자꾸 급냉, 냉동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 급냉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급냉이라고 해서 같은 급냉이 아닙니다. 이 냉동 삼겹살에는 바로 이 급냉과 해동의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냉동 삼겹살집들이 그 자신의 노하우를 있는 대로 밝히진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는
어떤 급냉 방식을 선택하는지, 그 다음에 가게마다 어떤 해동 방식으로 고기를 해동하는지, 그 점이 맛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는 천천히 냉동할 경우에 수분 결정이 커져서 세포막이 파괴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하 40도에서 급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급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육가공 업체에서 납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온도에서 고기를 급냉하는 걸 동결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육가공 업체 입장에서는 급속 냉동고를 비롯해서 고속 슬라이서, 그 다음에 작업장의 온도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속 냉동 시스템을 갖춘 육가공 업체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가공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는 업체 또는 생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급냉을 하는 업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하네요. 자, 제가 급냉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해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해동을 할 때 잘못 녹일 경우 얼음 결정에 의해서 근육세포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잘 녹일 경우 고기가 연해지기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진 업체는 후숙성을 통해서 고기의 탄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체 자체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맛의 장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또 냉동을 한 상태에서도 후숙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고기를 2, 3일 안에 소진시킬 수 있는 회전율 또한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냉동 삼겹살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해동 문제도 그렇고 이 급냉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생삼겹살을 유통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냉동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이 냉동 삼겹살을 먹는 가운데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드립 현상인데요. 이 고기를 굽다 보면 물이 나온다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드립이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이유는 얼고 녹는 과정에서 세포막이 파괴됐기 때문에 수분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이 안에는 단백질도 그렇고 고기의 육즙도 가미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기를 퍽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가 잘못된 생삼겹살도 이런 드립 현상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드립이 유독 심하다면 고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기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또 오래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고기의 선분홍색이 사라지고 이렇게 검붉은 빛이 됩니다. 그리고 얼음 같은 입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여러분은 좋은 냉동 삼겹살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냉동 삼겹살을 가끔 먹으러 가는 이유는 바로 쌈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냉동 삼겹살 같은 경우는 적정한 두께가 2에서 3mm 정도인데요. 고기가 상대적으로 연하고 가볍기 때문에 이런 야채들이나 밑반찬들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쌈을 먹기 좋은 삼겹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아닌 전통 음식인데요. 너무 과대 포장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낮잡아 볼 필요가 없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냉동 삼겹살집을 한번 해볼까 잠깐 생각했던 시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고 해동하고 슬라이스하고 그렇게 또 판매까지 생각해보면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오늘 몇 가지 냉동 삼겹살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에 특징을 알려드렸는데요.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트러버의 황 사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